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서울 온수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각기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수업 순서는 첫 번째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을 도형으로 분류해보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데 필요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종이가 한 장 있죠? 여기에 그려진 도형들은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할까요? 입체 도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평면에 그려진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원과 같은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보여주는 것은 어떤 도형일까요? 자, 이게 뭐죠? 선생님이 야구를 좋아해서 집에 이렇게 야구공이 많아요. 자, 이 야구공은 평면 도형일까요? 입체 도형일까요? 그렇죠. 입체 도형이에요. 자, 지금 보여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 우유를 마시는데 이런 도형은 평면 도형일까요? 입체 도형일까요? 그렇죠. 이런 도형도 입체 도형이라고 해요.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노는 큐브죠. 이런 큐브 같은 도형들,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런 도형도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평면에 그려진 도형들은 평면 도형. 공간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도형들은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수학 교과서 28쪽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 다 해결했나요? 자,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활동은 도형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고 했죠. 일단 평면 도형에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삼각형을 보면 삼각형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삼각형은 몇 개의 변으로 이루어졌나요? 3개의 변으로 이루어졌죠. 여기서 새로 나온 용어가 있어요. 뭐죠? 변이에요. 자, 여기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 1, 선분 2, 선분 3으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런 선분을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과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 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점은 꼭지점이라고 하죠. 너무 쉽다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도형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사각형은 변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1, 2, 3, 4. 4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각형의 꼭지점 몇 개일까요? 그렇죠?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각형에는 몇 개의 각이 있을까요? 하나, 둘, 3개의 각이 있죠. 각은 한 점에서 그은 2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각형에는 3개의 각이 있는 거고, 그럼 사각형에는 몇 개의 각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사각형은 이렇게 4개의 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도형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각은 한 점에서 그은 2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는데 원에도 그런 도형이 있나요? 원에는 각이 없죠. 한 점에서 그은 2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각은 이 원에는 직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에는 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형을 원이라고 하지 삼각형, 사각형이라는 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5학년 때 직육면체를 배운 적 있죠? 자, 그걸 한번 상기시켜 볼 거예요. 자, 직육면체는 육면체, 면이 몇 개다?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아래,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4개의 면 해서 직육면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5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 면과 면이 입체도형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만나는 선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그렇죠? 이 선분은 우리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어진 선분, 이것은 모서리라고 하고, 이 모서리와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 평면도형에서는 변이 되겠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난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똑같이 꼭지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기둥을 배우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평행이라는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평행은 뭘까요? 평행은 한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과 수직인 선분을 긋고 다시 이 선분에 수직인 선분을 그어보는 거죠. 네,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 이 아래에 있는 선분과 1번 선분과 2번 선분은 서로 평행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평행한 선분은 특징이 아무리 길게 이어도 이 평행한 두 선분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평행하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30cm 자가 있어요. 이 30cm 자는 위아래 두 개의 선분이 있죠. 이 선을 아무리 늘려도 이 위에 있는 선분과 아래에 있는 선분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선분과 아래에 있는 선분은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입체도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래가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가려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입체도형이 있잖아요. 이 입체도형에는 면이 아까 6개의 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입체도형,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면이 있을까요?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만지고 있는 이 부분과 평행한 면은 아래에 있는 면, 이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은 우리 서로 평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이렇게 눕혀볼 수도 있어요. 눕혀보면 여기에 있는 면과 여기 아래에 있는 면도 이었을 때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행하다고 하고, 얘를 이렇게 눕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어도 만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것을 평행하다고 한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 29쪽입니다. 29쪽 2번 입체도형을 분류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 나, 다, 라, 마, 바 6개의 입체도형이 있죠. 위의 도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라고 했어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과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것으로 분류해 보라고 했죠.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직육면체는 자, 여기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도형은 네,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나도형은 어떨까요? 네, 나도형도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아래에 있는 면이 평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형도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어요. 다도형 볼게요. 다도형은 평행한 면이 있을까요? 네, 다도형은 평행한 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이제 라도형 볼게요. 라도형도 어느 것도 서로 평행하다는 건 이었을 때 만나지 않는 것이 평행이라고 얘기했죠. 라도 평행한 면이 없는 것 같아요. 면이 없는 거예요. 면이 그렇죠? 자, 마도형은 어떨까요? 마도형은 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면과 여기 위에 있는 면, 이 면이 서로 평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바는 어떨까요? 네, 바는 여기 만났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면은 서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고 또 이 아래에 있는 면도 이 면과 평행한 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봐도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거죠. 자,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도형의 특징을 말해봐라. 그러면 가, 나, 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가, 나, 마 도형의 특징. 자, 이 가, 나, 마 도형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둥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둥 모양이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형에 삼각형, 사각형, 네, 오각형의 모양이 있네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평행한 면이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진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진 도형은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떤 각기둥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음료수 좋아하나요? 네, 선생님 아이들이 이걸 좋아해서 집에 이런 음료수가 있는데, 자, 이 음료수 내용물 볼 거 아니라 우리가 이 음료수의 겉모습을 보면 이 음료수는 평행한 면이 존재하죠. 평행한 면이 존재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면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형은 우리가 기둥 모양이고 평행한 두 개의 면이 존재해서 이런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건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집에 이런 도형이 없어서 자, 선생님이 택배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자, 이런 도형. 자,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죠. 자, 여기서 평행한 면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 지금 아래에 놓인 면과 평행한 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에 위에 있는 면과 여기 아래쪽에 있는 면, 이를 뒤집어도 상관없겠죠?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원이 보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눕혀보면 기둥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기둥처럼 생긴 입체 도형인데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은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도형은 각기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용어 설명할 때 각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각은 한 꼭지점에서 그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원에는 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형은 각기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은 각기둥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두 개의 입체 도형을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입체 도형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각기둥은 두 개의 평행한 면이 있는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두 개의 평행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하는데, 자, 이 도형을 보면 이 도형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딱 맞는 도형이 없어서 이걸 준비했는데 보시면 자, 얘도 입체 도형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면으로 보고 여기 아래에 있는 면을 하나의 면으로 봤을 때 이 도형은 기둥 모형이지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기둥 모양이에요. 맞나요? 자, 이런 도형을 우리가 그럼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각이 있는 도형이고 기둥 모양이고 평행한 두 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면과 이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도형은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각기둥이라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각기둥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이 도형은 저 아래에 있는 평행한 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자, 이런 사각형의 면을 갖고 있죠. 자, 이 아래 평행한 면의 윗부분과 겹쳐보면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자,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이 서로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죠. 자, 우리는 이런 도형을 수학에서 뭐라고 해요? 네, 합동인 도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형은 평행한 두 면이 서로 합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형은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면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본 떠서 그려보고 있어요. 자, 이 아래에 있는 면은 이런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뒤집어서 그려볼게요. 위에 있는 면은 자, 이런 모양과 크기를 갖죠. 즉, 아래에 있는 면과 위에 있는 면이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은 두 개의 평행한 면이 있지만 각기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기둥은 이렇게 두 개의 평행한 면을 가지고 평행한 두 면이 서로 합동이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요. 이런 도형도 마찬가지죠. 이런 도형도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형도 지금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평행하면서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도형, 각이 없는 도형과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이 아닌 도형은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교과서 29쪽 3번 문제를 해결해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수학 익힘도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